네, 오늘 그 할 리뷰는 756회고요. 한인 살해범은 잡히지 않는다. 워싱턴 DC 미제 살인 사건이라고 하는데 이 뒤에 13이라는 게 왜 붙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내용이 어떤 포함되는 어떤 제목인지. 일단 뭐 2009년 7월 사건이고 2010년 5월 15일자 방송이네요. 워싱턴 DC에서 한국인이 살해된 것 같아요. 일단 제목만 봤을 때 어떤 내용인지 좀 봅시다. 2009년 7월 24일 미국의 수도인 워싱턴 DC 인근의 애넌데일이라는 곳에서 일어난 사건 같아요. CCTV를 보여주고 이분이 피해자신가 봐요. 한의사셨고 당시 53살에 미국 이름이 어정혜라고 나와 있네요. 이정혜 씨입니다. 문 앞에서 문 씨와 가볍게 인사를 나눈 뒤 이 원장은 곧바로 자기 집이자 한의원인 건물로 돌아갔습니다. 여기가 이제 일하는 곳이구나. 그런데 그로부터 2시간 뒤 한의원을 방문한 환자는 피를 흘린 채 숨져 있는 이 원장을 발견해요. 2시간 만에 무슨 일이 생겼죠? 많은 경찰 인력이 투입됐고 곧바로 현장 조사가 이뤄졌습니다. 이후 경찰은 이 원장이 살해된 것이라고 밝혔어요. 자, 뉴스 장면 같은데 이 사건은 오후 4시경 저의 뒤편으로 보이는 자택에서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누군가 흉기에 찔렸다는 911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어요. 한인 피살, 이 원장이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2001년 한인 2명이 피살된 것을 시작으로 이정혜 원장 사건 이전까지 전부 21명의 한인이 이 지역에서 살해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 범인이 잡힌 사건은 단 9건 뿐이며 나머지 12건은 현재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제목이 뒤에 미제 살인 사건 13이라고 한 거 보니까 13가지의 사건이 한 지역에서 지금 미제로 남아있다 이런 뜻인가 봐요. 근데 여기서는 왜 12건이라고 표현하는지 모르겠지만 추가로 더 하나가 나오는 건지 계속 봅시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 인근에 살고 있는 한인은 대략 15만 명 정도로 추정됩니다. 그 당시에 많은 한인들이 워싱턴 DC에서 차로 30분 거리에 있는 버지니아주 페어팩스 카운티 애넌데일에 살고 있어요. 한인 교민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이 지역은 한인타운이라고 불리기 시작했죠. 살해된 이정혜 원장 역시 애넌데일에 살고 있었습니다. 1993년 미국으로 이민 온 이정혜 씨의 가족. 2009년 7월 24일 메릴랜드주에서 볼일을 보고 있던 남편 어씨, 경찰들이 자신의 집 앞에 출동해 있다는 이웃의 말에 서둘러 집에 돌아왔지만 어씨를 기다린 건 끔찍한 소식이었어요. 자, 남편의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8시, 7시, 한 7시 40분에서 8시경쯤 돼서 그제야 사망했다는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그 안에 그 피해자가 누구인지 좀 사진이라도 보여달라 그러니까 사진 보여주더라고요. 살인사건 접수가 이뤄지고 애넌데일 한식당 앞 사거리가 모두 통제됐습니다. 주변 사람들 증언에 의하면 살해된 사람은 한인으로 40대 후반의 여자 한의사입니다. 이 모씨로 알려진 사망자는 이 주택 욕실에서 결박된 채 칼에 수차례 찔린 상태로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어요. 이 원장은 한의원에서 사용하는 집 1층 화장실에서 발견됐습니다. 발견 당시 흉기에 찔려 피를 흘리고 있었고 양팔은 뒤로 묶여 있었어요. 손을 묶는 데 사용된 건 케이블 타이입니다. 이 원장을 처음 발견한 사람은 한의원을 찾아온 한 할머니예요. 목격한 시간은 오후 4시쯤. 케이블 타이를 이용했다는 점에서 한의원이 케이블 타이를 사용할 일은 없을 것 같거든요. 범인이 가져왔다고 봐야겠죠. 그러면 이거는 계획된 범행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인근 식당 관계자인데요. 신발도 못 신고 나오셨더라고요. 맨발로 나오셨더라고요. 앞문을 아무리 두드려도 안 열어준대요. 그래서 그 노인분이 화장실이 급해서 뒷문으로 해서 들어갔대요. 그래서 화장실을 열다가 놀라서 앞문을 열고 나오신 거예요. 이정혜 원장이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식당 직원은 911에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몇 시간 전 이 원장을 만났다는 문 씨예요. 이 사람인 것 같은데 믿지 않았어요. 아니 금방 본 분인데 말도 안 되고 바로 그 전날에도 오셔서 해장국 드시고 이런 분이셨기 때문에
아예 생각을 안 했는데 진짜로 와서 뭐 그냥 다쳤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사망했다더라고요. 사망 서너 시간 전쯤으로 추정되는 이때도 이 원장에게선 특별히 이상하거나 불안해하는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고 합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던 걸까? 처음 경찰은 금품을 노린 강도가 한의원에 침입했다가 이 원장과 마주치자 그녀를 살해한 것이라고 추정했어요. 그런데 수사가 좀 더 진행된 뒤 경찰은 이 사건이 계획된 살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원장이 혼자 있는 시간에 찾아와서 돈에는 전혀 손을 대지 않은 범인. 범행 후에도 무척 침착해 보였죠. 자, 아들이에요. 걸어다닌 발자국이에요. 뛴 발자국이 아니라 이게 보니까 한두 번 저지른 사람의 범행 같지가 않고요. 그리고 되게 침착하게 왔다 갔다 한 거고 계획을 이미 다 짜놨구나.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경찰에서는. 한의원 내부에는 CCTV가 있습니다. 외부에도 5대의 카메라가 있기 때문에 범인의 모습이 촬영됐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범인은 이 원장을 살해한 뒤 CCTV 촬영 영상이 저장돼 있는 컴퓨터 본체를 가져갔습니다. 찍혔다는 거 알고 있고, 그리고 컴퓨터 선을 잘라갔는데 아마 이것도 범행 과정에 포함됐던 일이었겠죠. 그녀를 잘 알고 있는 범인. 범인은 2가지 단서를 살해 현장에 남겼어요. 하나는 이 원장을 묶었던 케이블 타이고 하나는 피가 묻은 족적입니다. 그런데 당시 족적의 상태로 볼 때 살인범은 전혀 다급해하거나 당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거죠. 사건 발생 18일째 경찰은 그날 찍힌 한 CCTV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차량은 이 씨의 질적 도로에서 정차한 뒤 좌로 돌아서 그녀의 자택 대각선 방향 진입로에 주차했습니다. 차량이 진입로 앞에 주차하자 한 남성이 조수석에서 나와서 정문으로 향하고 있어요. 차가 이렇게 돌아갔네요. 이렇게. 검은색 차량이 한의원 진입로 앞에 서자 차에서 한 남자가 내립니다. 경찰은 밝은색 바지에 초록색 상의를 입은 이 남자를 한인이라고 추정했어요. 이 영상은 한의원 옆에 위치한 한국 식당의 외부 CCTV에 우연히 찍힌 겁니다. 저게 저쪽까지 지금 촬영이 되고 있어요. 입구까지, 도로 초입까지 지금 촬영이 돼요. 실시간 녹화가 되고 있다는 건데요. 카메라는 식당 주차장에서 한의원 진입로까지 찍어댑니다. 제작진은 실제로 검은색 차량을 이용해 용의자와 똑같은 동선으로 움직여 봤어요. 실현 장면인 것 같은데, 네, 내리는 장면까지 똑같이 했네요. 2인 1조라는 건가요? 이처럼 한의원을 방문할 때 진입로를 통해 들어가면 그 모습이 고스란히 식당 CCTV에 찍히는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CCTV가 공개된 뒤 급물살을 탈 것 같던 경찰 수사는 제자리 걸음만 할 뿐이었는데요. 자, 일단 워싱턴 지역에서 일어난 한인 피살 사건들을 봅시다. 2001년 7월부터 시작해서 2001년 9월에도 있었고요. 2002년에 4건, 2003년에 3건, 2004년에 1번, 2005년에 5건, 그다음에 2건, 1건, 1건, 2건씩으로 빈도수가 잦아요. 이 원장 사건을 빼고도 지난 2001년부터 지금까지 워싱턴 DC 인근에서 피살된 한인의 수가 21명입니다. 이 중 12건이 미제예요. 그러니까 한 범인이 한 게 아니라 9명은 잡혔습니다. 그런데 12건이 미제라는 거는 한 명이 연쇄살인을 했을 수도 있겠죠. 이 사건 중에 일부는. 정확히 몰라요. 이 12건 중에 범인이 몇 명일지, 독립된 사건이 몇 건일지 모릅니다. 해결된 건 단순 강도였어요. 이정혜 원장처럼 누군가에게 잔인하게 살해된 사건들이 대부분 미제. 단순한 사건들, 잠깐 들어가서 물건 훔치고 폭행이 있었다든지 이런 사건들은 다 잡혔어요. 근데 미제가 된 사건들은 유독 살인이었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거는 연쇄살인의 가능성도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네요. 미주중앙일보 기자님인데 그동안 미제 사건들 보면서요, 심지어
한인 사회에서 이런 얘기들도 꽤 퍼져 있었어요. 누가 범인인 건 우리는 아는데 경찰만 모른다. 이런 이야기가 돌기도 했죠. 자, 미국의 CBS 기자입니다. 사건이 좀 걸리고 있고요.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너무 오래 걸린다고 생각해요. 얼마 전 살인된 워싱턴 DC 교장 사건에 대해 취재했는데 그 사건 해결하는 데는 2주밖에 안 걸렸죠. 이 원장 피살 사건마저 13번째 미제 사건이 된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이구나. 그런데 범인이 잡히지 않자 한인 사회에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하는데요. 생전 이 원장의 남편과 불화가 심했다는 말부터 온갖 루머가 이어집니다. 남편인데요. 일단 경찰이나 검찰에서 믿어주려고 하지 않으니까요. 뭐가 증거가 있으면 제출해달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억측 소문 때문에 급기야 제가 한국에서 호적 등본 떼서 영문으로 번역해서 경찰에 내기까지 했어요. 아들은 어머니를 그렇게 오랫동안 보신 분인데 그 소문을 또 믿으세요. 그래서 와서 참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겠냐. 이게 참 살인사건이 일어나면 우리 입장에서는 제3자의 일이고 남일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은 한 명 한 명의 말은 되게 가볍게 나오는데 이것들이 모여버리면은 굉장히 큰 여론이 바뀌어버려서 가족들 의심하는 경우 되게 많아요. 저도 범죄사건 소개하는 영상 찍다 보면은 채팅창에 남편이 범인이네, 자식이 범인이네, 가족이 죽였네 이런 말 굉장히 쉽게 하거든요. 아무 근거가 없어요. 그런 말들의 대부분은. 그냥 무턱대고 가까운 사람부터 의심하고 본다는 겁니다. 이게 당사자들에게는 굉장히 곤란하다는 거죠. 유족은 경찰이 결정적인 단서를 확보한 뒤에도 수사에 진전이 되지 않는 데는 이 루머들이 큰 이유를 차지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보세요. 경찰마저도 이런 생각이 들 정도면 일반인들에게는 어쩌면 당연할지도 몰라. 이런 말도 안 되는 추측들이. 그런데 경찰은 이 루머들을 또 확인하면서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하나 봐요. 자, 계속 남편입니다. 경찰관이 수사를 해서 거의 다 좁혀왔다고 보면 헛소문이 탁 나와서 이게 또 거리를 벌려놓고 자꾸 이러다 보니까 장기화된 걸로 봤어요. 그런데 2달의 시간이 흐른 뒤 경찰이 용의자 검거 소식을 전합니다. 사건 발생 73일 만에 검거된 용의자는 오하이오주에 사는 47살의 한인 김 씨예요. 그런데 김 씨는 이 원장과 인연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인데 구글에 검색하면 이 사진이 나온다고 합니다. 남편은 그 동생한테 이 집 공사를 맡겼기 때문에 같이 일은 했던 걸로 보는데 직접 마주친 적은 없어요. 이정혜 씨 부부는 2002년 이 집을 구입하고 이 용의자인 동생, 나이가 좀 어린가 봐요. 이정혜 씨보다. 공사를 맡겼어요. 인테리어 업 하는 사람으로 보이고, 애넌데일에서 동생과 함께 건축 일을 하던 김 씨는 1년 전 오하이오주로 이사를 갔고요. 자, 기자입니다. 계속. 피의자의 노모가 계신데요. 그분이 아무래도 노인분들은 몸이 좋지 않을 경우에 한방 치료를 받기 위해서 그 한의원을 자주 들렸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그 범행이 일어나기 일주일 전인가도 어머니를 모시고 그 피의자가 왔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근데 사실 1년 전에 이미 다른 주로 이주를 했던 상황이거든요. 아마 경찰은 더 구체적인 물증을 확보한 걸로 보입니다. 한의원 옆 한국식당 CCTV의 기록, 또 다른 한 대는 한의원 뒤편까지 찍혀 있어요. 제가 파악하기에는 그 이외에 더 명확한 영상들을 많이 확보하고 있어요, 경찰이. 그 중에 일부분만, 그것도 일반인들이 크게 식별하기 어려운 그런 일반적인 자료만을 공개한 겁니다, 경찰이 지금. 자, 그런데 용의자 김 씨는 이 원장을 살해하지 않았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어요. 어떤 근거로 무죄를 주장하는 걸까? 담당 변호사에게 들어봅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 지역에서 일어난 10년간 무려 10여 건의 한인을 대상으로 한 살인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요, 이정혜 씨 살인사건을 통해서 경찰은 꼭 범인을 잡아야겠다는 압박감이 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저의 의뢰인을 의심하는 것 같아요. 변호인은 경찰이 공개한 CCTV 영상이 사람을 식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화질이 나빠서 그것만으론 체포된 김 씨를 범인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검사 측에서는 김 씨가 이정혜 씨 집에 들어갔다 나오는 비디오 테이프를 공개한 적도 없고요.
또한 이정혜 씨의 피가 묻은 김 씨의 어떤 물건도 증거 자료로 제출한 적이 없습니다. 보석 신청이 기각된 용의자 김 씨는 7개월째 페어팩스 구치소에 수감돼 있어요. 그는 이정혜 원장의 사건을 13번째 미제 한인 피살 사건으로 만들지 않으려는 경찰이 자신에게 죄를 뒤집어 씌웠다고 주장하는 중이고요. 이정혜 원장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김 씨는 12건의 미제 사건을 탓하고 있습니다. 살인사건 해결률이 96%에 달한다는 페어팩스 경찰이 유독 한인 피살 사건만은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고 여기에 압박감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을 어떤 희생양으로 삼아서 나머지 사건을 다 뒤집어 씌울 수도 있는 거죠. 이러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런 일련의 어떤 주장들이 김 씨가 밝히는 입장이고 김 씨에게 커다란 변론거리를 제공한 페어팩스 경찰들인 거죠. 이들은 왜 유독 한인 사건에서만 맥을 못 추는 걸까? 워싱턴 DC 인근 퍼퀴오 카운티의 정토사, 깨끗하고 평화로운 곳이라는 뜻의 정토사는 모구라는 법명을 가진 한국인이 세운 사찰입니다. 이분이 모구 스님, 박두칠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나 봐요. 이 자리의 주인이었던 모구 스님은 2년 전 이곳 정토사에서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평소 책 읽고 명상하던 자기 방에서 살해됐어요. 네, 그의 시신이 여기 바닥에 있었습니다. 카펫엔 피가 젖어 있었고 벽에도 다 묻어 있었죠. 하얀 카펫이 붉게 물들 정도로 피를 흘린 스님은 상체를 여러 차례 흉기에 찔린 상태였어요. 사건 며칠 전 여행을 가게 된 스님은 이웃에게 정토사 관리를 부탁했습니다. 며칠 후 정토사 내부를 살펴보던 이웃이 스님을 발견했던 거예요. 숨진 지 수일이 지난 상태였습니다. 모구 스님의 피가 묻은 카펫을 화장해 소중히 간직하고 있는 엘버트 씨. 사업도 접어둔 채 그가 정토사에 머무는 이유가 있는데요. 생전에 모구 스님이 그에게 했던 말이 가슴에 남아있기 때문이라고요. 자, 이분입니다. 모구는 몇 달 동안 자신이 곧 죽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면 화제를 바꿨어요. 그는 그에게 걸려오는 전화를 걱정했습니다. 아마 사람들이 그가 여기에 있는지 알아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전화가 오면 저는 잘못된 번호라고 하고 넘기곤 했습니다. 모구 스님에게 걸려왔던 의문의 전화. 스님이 살해된 뒤 보니 찻잔이 나와 있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그날 손님이 찾아왔고 스님이 그 손님과 차를 마신 것이라고 엘버트는 추측하고 있어요. 현장에서 도난된 금품은 전혀 없고요. 그러니까 정황 자체가 그 한의원 이씨 사건 때랑 비슷하게 손님으로 가장해서 온 범인이 살해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이네요. 자, 또 다른 기자인데요. 이분은 피해자인 모구 스님하고 서로 얼굴을 아는 관계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스님이 도망을 가다가요. 이렇게 등 부위에 이렇게 찔렸어요. 처음에 그리고 칼을 손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범인이 칼로 내리치는 걸 이 스님이 막으려고 칼을 잡아서 손에도 상처가 난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어요. 모구 스님의 지인들은 아는 사실을 수사진에게 모두 털어놨지만 2년째 범인은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모구 스님의 피살 사건을 담당한 것은 우리나라로 치면 시골의 치안센터로 수사 담당자가 보안관이에요. 자, 이 사람인데 아직 흉기에 대해서는 밝힐 수가 없습니다. 뭔가를 숨기려는 게 아니라요. 수사의 공정성을 유지하려는 거죠. 모구 스님의 시신을 검시한 결과 스님은 등과 목 부위에 여러 번 찔리는 상처를 입어 사망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지난 2년 동안 수사는 얼마나 더 진행된 걸까요? 계속 사건 담당 보안관을 인터뷰했어요. 모구 스님에 대해 별로 아는 바가 저희는 없습니다. 그의 집이나 절에 있는 것들은 다 한국말로 되어 있어요. 우리는 영어를 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한국말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정말 단순히 언어 문제 때문에 한인 피살 사건이 미제가 되는 걸까? 영향이 없지는 않다고 생각하지만 아무래도 좀 차별적인 시선도 있을 것 같아요. 경찰 입장에서 경찰이 아무리 공공기관 사람이라고 쳐도 자국민을 좀 우선하죠. 거기서 일하는 사람은 인간이잖아. 어쨌든 사람 심리상 그렇기 때문에 수사 인력을 좀 편성하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좀 우선순위에서 좀 밀리는 감이
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영향도 있을 거고요. 계속 봅시다. 12건의 미대 사건들 중엔 지난 2001년 자택에서 칼에 찔려 살해된 한인 여성 이모 씨의 사건이 있어요. 당시 26살이던 이 씨를 살해한 용의자는 40살의 이 씨로 밝혀졌지만 어찌된 것인지 경찰은 이 씨를 놓칩니다. 용의자 이남규. 2001년 이모양 살해 사건으로 미국 경찰에서 공개 수배되고 있습니다. 같은 해 일어난 박 씨 피살 사건도 미제입니다. 그는 퇴근길 자신의 집 앞에서 괴한들의 습격을 받았어요. 피투성이가 된 그는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일주일 뒤 사망합니다. 그런데 박 씨는 사망 전 의식이 있는 동안 경찰에게 자신을 해치려고 했던 사람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다는데요. 그럼에도 박 씨의 사건은 미제로 묻힙니다. 결국은 이제 이런 사건도 범인의 윤곽이 드러나도 실제 잡지 못하는 상황이 결국은 경찰이 좀 의지가 있는 거냐. 예를 들면 끝까지 추적해서 의지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한인 사회의 좀 불만으로 떠올랐었죠. 미국 경찰의 사건 해결을 요구해야 하는 한국 정부가 도움을 주지 않은 게 유족들의 불만이기도 합니다. 담당 업무를 맡고 있는 영사를 찾아갔어요. 이 또 대사관 문제 또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나라마다 한국 대사관이 있는데 진짜 일 안 한다는 이미지가 아주 깊게 박혀 있어요. 어느 나라든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건 이렇게 해외에서 일어난 한국인 사건들 보다 보면은 어쨌든 우리가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거는 경찰인데 경찰은 아무래도 팔이 안으로 굽을 테고 그러면 같은 한국인에게 도움을 청하는데 그럴 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대사관 영사관이거든요. 일 안 하기로 진짜 소문이 나 있어요. 자, 인터뷰 서면으로 하는 게 외교통상부의 원칙이라고 해서 서면으로 한인 피살 사건 현황과 진행 중인 노력에 대해 물었습니다. 자, 방송국에서 이제 물어봤는데 자, 답변이 어떻게 왔냐면요. 읽어드릴게요. 주민대사관, 영사과에서 관할하는 지역, 버지니아, 메릴랜드, 웨스트 버지니아, 워싱턴 DC에서 2005년 1월 이후 2010년 4월 말까지 현재 우리 국적자로서, 그러니까 한국인으로서 피살된 건은 총 4건이다. 이렇게 파악하고 있고요. 이 중 2건은 해당 범인이 체포됐고 다른 2건은 현재 미국 수사당국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2005년 이전에 발생한 사건의 경우 대사관에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사건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이 왔네요. 근데 우리가 요구하는 중이다. 이런 말은 없네요. 굉장히 표면적으로 이래서 이렇다. 라는 답변, 기계적인 답변이 온 것 같아요. 답변을 보니까 이정혜 한의사처럼 미국 시민권자는 현황에 빠져 있습니다. 또한 2005년 이전에 발생한 사건들 중에 한국 정부에 관심이 필요한 사건은 없는 걸로 보인다는 답변을 받았어요. 외교통상부에서는 한인들이 미국 현지에서 범죄에 휘말렸을 때 영사를 통해 이들을 돕고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그 인력이 단 한 명 뿐이고 또 사건 사고만 전담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도 하고 감시 시스템이 없어요. 감시라고 해서 지켜보고 통제한다는 게 아니라 일을 잘 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감사가 없다는 거예요. 해외에 있다 보니까 파견하기에 또 비용도 들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하다 보니까 알아서 하도록 내버려 두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보통 한 명이고 많아야 2명입니다. 감시가 없고 보고를 하려고 해도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사정을 모르잖아요. 한국에서는 이 현지에서 일하는 대사관 직원들이 어떤지. 그러니까 그냥 상투적인 보고서, 가짜 보고서라고 봐도 좋을 이런 것들을 보내와도 검증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 이 현지에서 일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일을 안 해도 불이익이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자, 계속 이민 2세대에 접어든 한인 사회에서는 국적이 섞인 가정이 많아요. 아내가 미국 국적인데 남편은 한국 국적이거나 국제 결혼을 해서 한인 사회에 살기도 하고 복잡하죠. 이런 경우 외교통상부가 나서기 좀 어렵다는 문제가 아무래도 있어요. 이것도 이해는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는 미국에 살고 있는 다른 나라 이민자들도 겪을 수가 있다는 건데요. 그들은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 그러니까 이번 방송은 어떤 사건 취재보다 해외에서 사건을 겪는 한국인들이 현지에서 겪는 부당함, 도움을 못 받는 이런 현실, 이런 거를 이제 보도하는 편이네요. 사건 수사가 아니라. 취재가 사건이 아니네요, 이거는.
자, 또 다른 사건을 봅시다. 사례를. 지난 1999년 4월 5일 시카고인데요. 편의점에서 일하던 48살의 일본인 나오키 카미지마는 한 남자가 쏜 권총에 사망했습니다. 이번에 다른 나라의 사례인데 자기가 운영하던 가게에서 죽었어요. 뭐 비슷한 경우죠. 우리나라의 미제 사건으로 남은 것들과. 경찰의 신속한 수사를 호소한 사람은 유족뿐이 아니라 일본인 단체 JACL이 앞장섰다. 미 전역에 전부 113개 지부를 뒀어요. 비영리 민간단체, 미국 내에서 범죄 피해를 입은 일본인들을 지원하고 있다. 미국인노 범죄 피해를 입은 일본인노 지원하는 비영리 민간단체입니다. 이분 재미 일본인인데요. 주민들의 관여가 사건 해결의 속도를 빠르게 하고 우리의 의견이노 들리게 하는데 도움으로 주고 있습니다. 곧바로 용의자 더글라스 체포됐고요. 죄를 증명하기 위해 수년간 법정 싸움이 이어졌어요. 이 재판엔 항상 JACL이 함께 했습니다. 재판에서는 사람들이 참여를 해서 피해자에게 관의심을 보이고 정의 구현을 요구하면 매우 효과적 인문이다. 그렇게 되면 배심원인에도 사회가 피해자에게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걸 알려줄 수 있습니다. JACL은 숨진 나오키 씨의 유족을 위해 아이들 교육비 지원도 해줬어요. 미국 내에 일본인의 목소리를 대표하는 그들은 일본 정부의 후원을 받습니다. 우리도 이런 게 필요하지 않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알이. 또한 이들은 나오키 씨의 억울한 죽음을 미국 사회에 알렸고 그 결과 나오키 씨가 자주 찾던 가게 앞 공원의 이름을 바꾸기도 했어요. 살인범 더글라스는 1급 살인으로 35년 받았고요. 재미 일본인 시민연맹 간코쿠노 교민이노 사회에서는 이 국가적으로 단체문이 없습니다. 물론 지역 그 단체가 교회가 있고 저희 같은 단체도 생기고는 있지만 저희만큼이는 힘은 없습니다. 간코쿠노 커뮤니티가 어려운 점이노 지역 단체의 힘은 매우 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국가적 단체가 자리 잡기 힘든 문이지 않습니까? 그래요. 이 문제도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좀 이제 민족성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해외에 나갔으니까 한국인들끼리 더 뭉치려고 하거든요. 한인 커뮤니티를 말하는 겁니다. 이게 워낙 세다 보니까 이게 또 자체적인 또 내부에선 권력이 되기도 해요. 근데 이거를 정부에서 이 역할을 대신한다면은 이 한인 커뮤니티 사회에서 나름의 어떤 위치가 있던 사람들은 싫어할 수 있겠죠. 이런 상황을 말하는 것 같아요. 미국 정부와 경찰을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는 좀 더 크고 강한 목소리가 필요하다는데 지역단체가 아닌 미 전역에 살고 있는 한인을 대표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나서줄 조직이 필요하다. 자, 다른 미주일보 기자님인데 우선은 경찰이나 경찰을 움직이는 주류 커뮤니티 있죠. 예를 들면 카운티 정부라든지 이런 데에 대한 어떤 압박을 우리가 코리안 커뮤니티에서 가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이건 어떤 사건을 취재해서 내막을 밝히고 좀 이런 관점이 아니라 사건이 있고 여기에서 해외에 나가 있는 특히 미국 왜냐하면 워싱턴 DC에서 유독 많이 발생했으니까 워싱턴 DC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중심으로 한인들이 받는 어떤 차별 얘기 이건 결국 차별을 받고 있다고 말하는 거죠. 그 말은 지금 취재가 이게 좀 압축이 많이 된 내용이라 어떤 내용들이 생략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좀 한인 커뮤니티의 이야기가 없네요. 현지에 사는 그죠? 우리나라 경찰도 마찬가지일걸요? 외국인 커뮤니티에서 예를 들어 중국인들 많잖아요. 우리나라 차이나타운도 있고 거기서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러면 한국 경찰이 이거 담당하기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같은 입장이라고 보시면은 이 현지 상황도 이해는 되는 건데 그래도 이제 공평하지 않다 이런 말은 할 수 있는 거죠. 우리나라의 어떤 차이나타운에서 그 중국인들도 당연히 똑같은 말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한인 사이에서 이 살인 사건이 많이 일어나는구나. 해외 나가면은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게 같은 한국인이라고 하잖아요. 오래전부터 있던 얘기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범죄자 심리에서
같은 한국인끼리 의지하기 좋으니까 좀 나의 어떤 맡기려고 하거든요. 무장해제도 되고 그런 걸 이용해서 좀 접근하기 좋고 사기치기도 좋고 살인도 살인이지만 이제 사기도 진짜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한인끼리. 자, 오늘 그할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할 리뷰 좀 오늘 내용 짧았던 것 같은데 뭐 이 정도 내용으로만 하는 게 그래도 리뷰의 성격에 좀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세한 건 뭐 그것이 알고 싶다 홈페이지에서 여러분들이 따로 방송 보시면 돼요. 자, 오늘은 756회 한인 살해범은 잡히지 않는다. 워싱턴 DC 미제 살인 사건 13, 13이란 숫자가 지금 13건째 발생했다. 남겨졌다. 이런 뜻인 것 같았어요. 네, 오늘 여기까지고 다음 주에 또 다른 내용으로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